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진을 볼 때 그때의 기분과 느낌 등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일상은 카메라와 휴대폰의 발전으로 이뤄낸 일들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의 카메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란 사진 촬영을 위한 광학기기입니다. 건축, 항공,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추억 한 장 남기기 위해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어원은 라틴어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데 카메라는 방, 옵스큐라는 어둠을 의미해 어두운 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초기 카메라의 기초 배경이 되었던 카메라 옵스큐라는 묵자의 묵경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벽에 바늘구멍을 뚫고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상을 통과시키면 어두운 방 안에 그 벽에 그 상이 거꾸로 그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화가가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늘구멍은 너무 작아서 빛의 양이 적었으며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고 구멍을 키우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해낸 방법이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렌즈가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상을 더 선명하게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으로 지금의 다양한 카메라 렌즈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휴대폰도 등장했는데 전화만 쓰는 것이 아닌 편리하게 카메라를 부착시킨 휴대폰이 등장하게 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휴대폰 카메라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휴대폰들이 등장하면서 카메라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 아무것도 모르겠는 저는 휴대폰 카메라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어서 지난 2021년 5월 9일 여주로 떠났습니다. 여주폰박물관은 역사관, 주작관, 가족관 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키보다 훨씬 더 높은 전화기,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등 처음 보는 전화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 주제별로 몇 가지의 휴대전화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카메라 휴대폰의 최초는 누구일까요? 최초 카메라 휴대폰은 2000년 7월에 출시된 삼성의 SCH-V200입니다. 35만 화소와 CCD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0장까지 찍을 수 있는 최초의 카메라폰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온 단어, 화소, 이게 뭘까요? 카메라폰 이해를 위한 몇 가지 단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주어진 공간 안에 몇 개의 화소가 있는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인치당 화소수가 증가하는데, 즉 해상도가 높을수록 많은 픽셀이 들어가니 섬세한 색감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픽셀은 화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화소입니다.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명암의 점을 의미합니다. 화소수가 높으면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리개입니다. 광학계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제한하는 구멍이나 부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의 눈에서 홍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양을 조절해서 선명하게 상을 관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느슨하면 화질이 더 좋을까요? 이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조리개를 무조건 키우거나 작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빛의 양을 이용하여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만 알아도 카메라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생긴 휴대폰은 열심히 발자국을 남기며 성장했습니다. 그 길을 크게 나누자면 외장형, 화소 전쟁, 카메라 수 증가 이 세 분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장형 카메라는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연결해서 쓰는 카메라입니다. 국내 최초 외장 카메라 착탈 시계는 2001년 8월에 출시된 스카이의 IM3000이
100이 있습니다. 휴대폰 본체에 동전만한 크기의 휴대용 카메라가 있었고 카메라는 7만 화소였다고 합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엄청 차이 나는 사진이겠지만 그땐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2002년 말 정도에 나온 지멘즈의 S55입니다. 플래시가 있는 30만 화소의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외장형 카메라가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편리를 추구하는 세상이 오면서 점점 간편하고 좋은 카메라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화소 전쟁이라 표현합니다. 화소 전쟁에서는 디카처럼 생긴 휴대폰이 등장합니다. 삼성의 SCH-S200, SCH-V5100 모델입니다. 무려 200만 화소를 보여주는 휴대폰이며 광학, 줌, 점사, 오토포커스처럼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지녔습니다. 다음은 펜텍의 PH-L4000V입니다. 214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광학 줌으로 2배 줌이 가능한 캠코더형 뿐입니다. 화소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초창기 기능만 따진 폰과 비교하면 큰 화소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1000만 화소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삼성의 SCH-B600 폰입니다. 1000만 화소라는 것은 아까 보았던 스카이 IM3100에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만큼 카메라는 훌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SCH-B710입니다. 최초의 3D 카메라 폰으로 입체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크게 3D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휴대폰계에 큰 변화를 이끌어온 회사가 등장합니다. 2007년 애플,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애플의 아이폰 출시는 휴대폰 업계에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200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보다도 아이폰 자체의 혁신은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바꿀 정도로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화소 전쟁은 더 큰 조건을 원하게 됩니다. 이젠 기능에까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바로 듀얼 카메라의 등장인데요. 여러 듀얼 카메라가 등장하며 한 가지의 카메라 렌즈로만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렌즈를 이용하여 더 뛰어난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이외에도 3개의 렌즈, 4개, 5개, 그 이상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기술과 최신 기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에 나온 SCH-V200과 2020년에 나온 갤럭시 S20 울트라입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봤을 때 20년 동안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화소의 차이만 봤을 때 300배 이상의 증가로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몇 년 후에는 카메라폰이 디카를 앞지른다고 하던데 누가 이길 것 같나요? 현재는 거의 비슷해진 과학기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발전은 무궁무진해서 언젠간 더 우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것이 과학기술이고 우리가 현재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주제를 다루기엔 짧은 시간이라 작은 분야별로 나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